안녕하세요. US텍 서비스입니다. 한국에서 거주하시면서 사실 미국 세금 신고나 해외 금융계좌 보고에 대해서 사실 이해도가 좀 부족하시거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는 했는데 실제로 내가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어떤 걸 보고해야 되는지, 어떻게, 언제 보고해야 되는지를 사실 정확하게 정보를 모르다 보니 수년간 누락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미국 세금 신고해야 되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시민권 영주권을 가지신 분들은 미국에 살지 않고 해외 국가에 살더라도 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전 세계 소득과 해외 금융계좌 보고를 보고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무조건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영주권자 중에서 요새 좀 많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계속 사셨는데 이제 자녀분들의 그 교육 목적으로 또는 나중에 이주 목적으로 해서 NIW라는 전문가 비자 요새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 비자를 받았지만 영주권을 받았지만 실제로 솔스 오브 인컴 자체가 이제 한국에 있고 여기에 이제 국세청에 내가 세금을 다 냈고 종소세 다 여기다 납부를 했는데 영주권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에 세금 신고해야 되는 사항을 모르고 계셔서 한국에만 계속 이제 납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런 분들 좀 많으시고요. 또 이제 EB5라 그래서 뭐 투자이민 비자 받아서 그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아직은 내가 미국으로 이주를 하진 않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이주를 하겠다라는 분들도 사실 영주권을 받는 순간, 임시 영주권 받는 순간부터 사실 세금 신고 대상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따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시민권자 중에는 사실 이제 부모님이 교육의 목적으로 예전에 유학을 가셨다가 미국 내에서 자녀를 출생을 하고 자녀가 뭐 2살 때, 3살 때 같이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자녀분은 아기 때부터 계속 나는 한국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시민권을 조금 활용을 하려다 보니 이 시민권을 가지고 사실은 내가 이제까지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받는 순간 대상이 된다면 보고의 의무사항이 생긴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주자 신분인데 요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파견 나간 뭐 주재원 비자라든지 아니면 취업 비자를 받아서 가신 취업 비자인들 이런 분들 이제 거주자 신분을 얻다 보니 거주자로서 이제 신고해야 되는 내가 예전에 한국에서 뭐 계속 발생했던 거를 보고를 하는데 이후부터는 거주자로서 이 임대소득을 미국에다가도 보고하고 예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거주자 신분이 된 이후부터는 해외 금융계좌 보고도 미국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 좀 많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비거주자 신분인데 요거는 사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한국인이신데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이제 양도를 하셨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부동산의 솔스 오브 인컴 자체가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내 세금 신고를 비거주자로서 하고 또 요거를 그 한국의 국세청에다가 내가 한국의 거주자이기 때문에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아 한국에도 양도소득세 해외 양도 소득세를 보고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분들 좀 대표적이신 것 같아서 네 부류로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가 지금 한국은 세금 보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연말정산은 2월이나 3월쯤 하고 종합소득세 5월, 뭐 성실신고자 6월 이렇게 이제 개인소득세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첫 번째 마감일이 4월 15일이에요. 근데 4월 15일에 다 못하시는 분들은 연장한 다음에 10월 15일까지 진행을 하기도 해요. 물론 뭐 세금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 그러면 세금을 납부를 해야만 연장 신청 후에도 따로 가산세가 나오진 않고요.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한국에 사는 분들은 4월 15일에 따로 연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6월 15일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연장 신청을 따로 안 했다, 잊어버렸다, 그래도 6월 15일까지는 괜찮으세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가 있다 보니 그 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세금 신고를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소득 기준이 12,950으로 제가 2022년도 기준으로 적어놨는데 이게 보통 기본 공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공제 금액의 이상이면 보고를 하고요. 이하면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요거는 사실 근로소득이나 뭐 임대소득, 기타 소득을 이제 포함을 하지만 셀프 임플리먼트 텍스라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400불 이상이면 보고를 하게 돼요. 이 이유는 SE 텍스라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득이 조금 작아도 다 보고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사실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나중에 그 장기적으로 내가 증여나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서 법인을 통한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해서 자녀분들의 그 명의로 해서 어느 정도의 지분을 사실 부동산에 넣어놓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자녀가 너무 어리지만 사실 불로소득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임대 또는 이자, 배당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 세금 신고해야 되는 게 기준이 굉장히 낮으세요. 그래서 1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의 세금 신고 대상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경우는 사실은 그 풀타임 스튜던인 경우에는 만 나이 18세에서 24세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해외 금융계좌 보고 같은 경우는 한국은 금액이 좀 크잖아요. 해외에 있는 계좌가 5억 이상인 경우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미국은 요 기준이 조금 작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두 개째로 나눠놨는데 FBA하고 FECA 두 가지예요. 요거는 사실 보고 기간이 달라요. FBA는 US Treasury라는 미국의 재무부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FECA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아는 IRS라는 국세청에 보고를 하는데 이는 1040이라는 한국으로 따지면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서랑 같이 포함을 해서 보고를 하게 돼요. FEC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금융권에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용어가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두 개 다 해외 금융계좌 보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FBA는 전 계좌의 합계가 10,000불 이상이 되었을 때 보고의 대상이 되고요. FECA는 요건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 기준인데요. 연말 기준 20만 불 초과하거나 연중 30만 불을 초과한 경우에 이제 세금 신고서랑 같이 제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위에 보시면 소득 기준이 요만큼이 되지 않아서 사실 세금 신고 의무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FECA의 의무사항도 없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따로 빼놨고요. 저희 쪽으로 이제 고객분들이 오셔서 가장 많이 그 혼동을 하시는 부분이어서 제가 요거를 가장 마지막에 넣어놨어요. 금융기관에서 FECA 동의서라는 거를 사인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FECA 동의서를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FECA 신고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면 저희 FECA는 우리 은행에 저희 그 담당자 직원이 저희가 사인을 받아갔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고를 한다라고 하시는데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정보고요. 잘못 이해를 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금융기관에서는 FECA 신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를 IRS 국세청에 넘겨준다 라고 보시면 돼서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어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제 보고해야 되는 해외 금융계좌에 사실 포함이 아니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경우만 사실 보고의 의무사항이 생기세요. 그래서 보시면 증여상속을 통해서 받았을 경우에 근데 이것도 뭐 몇만 불 수준이면 보고 안 하셔도 되고요. 10만 불 초과했을 경우에 그때만 보고의 대상이 되시고 부동산을 받아서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양도 후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내가 증여상속을 누구에게 한 경우 그래서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따로 보고의 대상이 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해를 하셨지만 수년간 보고하지 않으신 분들이 사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국 국세청이 사실은 좋은 절차를 내놨어요. 요새 굉장히 많이 파일링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사실 5년 이상 요 절차를 뭐 1,800개 정도 이상 케이스를 다뤄 봤을 때
요거는 사실 이제 고객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국세청이 주게 된 어퍼튜니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벌금을 유예해 주겠다. 그리고 미니멈으로 내게 해 주겠다. 그 대신에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보고만 해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벌금을 전액 면제를 해주거나 5% 벌금으로 미니마이즈해서 내거나 두 가지거든요, 사실. 요거 이유는 사실 전액을 면제받는 거는 사실 SFOP라는 보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5%의 벌금을 내는 건 SDOP예요. 그래서 요거의 차이는 SDOP는 도메스틱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거는 미국 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SDOP고요. 여기에서 차이점이 foreign이라는 건데 요거는 해외 거주자들. 차이가 해외 거주자들은 해외에 살았으니까 보고를 못했더라도 너희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전액 면제를 해줄 테니까 성실하게만 보고해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SDOP는 그래도 미국의 거주자로서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는데 미국에 살면서도 해외에 있는 계좌를 보고를 안 했다? 그거는 어느 정도의 의도성을 좀 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라는 페널티를 내야만 자진신고를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 미국 세청이 사실은 이 제도를 만들어서 해외금융계좌 보고 제도를 만들어서 사실 완성이 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페널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그거를 대비해서 고객분들한테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안 한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페널티는 이제 곧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사실 그렇게 공표를 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 2020년도랑 올해 초랑 이제 요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에 대한 웨비나를 이제 공동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보면 이제 이쪽에 국세청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조만간 페널라이즈가 될 거니 요런 절차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빨리 파일을 해라라는 내용의 포커스였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안내를 드렸고 제가 두 번째 그 문서에 같이 첨부를 드리긴 했는데 그게 이제 세금 신고해야 되는 그 해당이 되는 이제 소득 서류가 있을 경우에 이제 첨부해서 주시는 그 리스트를 미국 소득 그리고 한국 소득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안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사실 뭐 위에서 다 말씀드린 거라서 제가 따로 코멘트를 안 하고 요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해가 되셨으면 사실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기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회사로 직접 그 의뢰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잘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